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테마로 저희가 전기차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오닉 5를 제주도에서 실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제 차, 그때도 한번 예고해 드렸는데 ID4를 제가 타고 있는데요. 이 차의 리뷰를 정말 실제 운전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약 8만 1000km 정도를 제가 주행했는데 어떤 차인지 솔직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죠. 네. 자, 제가 새 차를 아직 못 해서 외관은 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합니다. 네, 이제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 차는 2022년입니다. 네, 2022년 9월 달에 구입한 ID4 프로입니다. 자, 안쪽을 한번 보실까요? 안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아직 뭐 제가 깔끔하게 차를 타거나 새 차를 한 편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이오닉 5 혹은 뭐 투싼 아니면 스포티지 이 정도랑 뭐 실내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뒷자리를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자, 뒷자리에 왔을 때는 뭐 제 옷이 걸려 있긴 합니다만 제가 반대쪽에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짜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뒷자리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예, 주먹이 2개 정도. 물론 이제 이 차의 특징은 지금 현재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이 뒤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탈 때 안쪽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주먹 2개에서 약 2개 반, 뭐 이 정도는 들어가니까 넉넉한 것 같고, 머리 높이를 본다라면 뭐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넉넉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려라 잠깨. 네. 자, 트렁크에는 제가 이제 좀 짐이 좀 실려 있어서 작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ID4랑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전기차들도 이렇게 좀 타봤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볼까요? 네. 뭐 이런 느낌? 사실 이게 이제 가드가 있어서 머리가 좀 숙여지는데 저희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차박을 해봤거든요. 예, 저희 가족 4명이서도 의자를 뒷자리를 딱 접히니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실내 그리고 주행에 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행거리는 81,233km고요. 현재 충전량은 90%, 그리고 차량 이동 가능 거리는 약 364km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 착석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차의 장점이자 단점인가? 아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딱 시작을 할 때는 먼저 제 핸드폰을 거치를 하고요. 거치를 하고 이 충전선을 꽂습니다. 참고로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니라 이제 유선으로 된 걸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 차는 따로 스타트 버튼이 뭐 있긴 합니다만 쓰진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 모든 전기차가 요즘 그런 것 같은데 잘 들어오고요. 먼저 이제 화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아이콕핏이 들어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겠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약 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옆으로 놨을 때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중앙에는 약 12인치 정도의 이제 어떤 정보를 주는 어떤 모니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 핸드폰과 연동을 하고요. 연동하고 제 패턴이 나와 버렸네요. 네, 연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블루투스하고 그다음에 그 핫스팟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끔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단점인데, 일단 저는 일단 그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위해서 차에 원래 블루투스를 끄고 그다음에 제 걸 한 다음에 저는 이게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먼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오늘 가야 될 곳이 이제 경기도 일산이기 때문에 대략 뭐 1시간 35분 내외로 주행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무료도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저는 또 다시 이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 차량에 있는 모니터로 또 내비를 켭니다. 그러면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핸드폰에서 가리키는 것과 이 화면에서 차량에서 잡아서 연동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끔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찍으면 가끔가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유리한 거 위주로 가곤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요 내비게이션 화면 중심으로 이제 저는 보면서 운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PD님 여기 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게 창문이 이거 창문이라고 뭐라 해야 되죠? 네, 이게 윈도우가 열리는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주행을 하면서 가끔은 이렇게 하늘도 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전체 유리 되어 있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차박을 했을 때 이렇게 별을 볼 때 너무 예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단점은 여름에 막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시 닿는 것처럼 이렇게 커튼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주행할 거리는 대략 62km 내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차를 저희 집에서 이제 충전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100% 충전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완속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집이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현재 이곳에서의 온도는 4.5도 정도 나오는데 저희 집은 약 2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90%를 딱 충전했을 때 약 한 370km 내외가 요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12월 중순이고 날씨가 좀 춥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제 화면을 쪽에 보시게 되면 이 주차 쉽게 말하면 후진 옵션을 딱 켜게 되면 화면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나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쉐보레 볼트하고 그다음에 코나 일렉트릭 같은 거 운전할 때는 물론 연식이 그보다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이 차보다는 먼저 나온 차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좀 답답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라운드 뷰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후진했을 때의 어떤 조향하고 틀어지는 각도 그다음에 뒤에 물체 확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행 드라이브를 제가 지금 이제 저희 PD님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좀 도심을 먼저 지나치게 될 것 같은데 가면서 제가 몇 가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좀 스토리가 있고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2022년도 그러면 혹시 여러분 어떤 사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막 전기차가 정말 뭐 하루하루 빅 이슈가 터지고요. 특히 반도체 이슈가 터지면서 예약을 걸어도 뭐라고 할까요? 뭐 1년 반, 2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저는 전기차 2대를 이제 더 갖고 있었는데 쉐보레 볼트라는 차하고 코나 일렉트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좀 더 큰 차, 그다음에 새로운 차를 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우디의 큐퍼 이트론을 이제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니콘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막 뭐 초도 물량이 들어왔다. 그래서 얼른 연락하고 달려갔는데 아쉽게도 제 순번은 오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급인 차 중에서 우연치 않게 이 ID4를 발견하게 됐고 거짓말 안 하고요. 딱 매장에 가서 그냥 앉아보고 실내 잠깐 본 다음에 이거 할게요 라고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1년? 네, 1년 반까지는 아니고 내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의 스토리는 어쩔 수 없이 중고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차로 구매했는데 딱 그분이 뽑으시고 500만 원 정도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500만 원 더 비싼 차입니다. 자, 제가 이제 도심을 이제 주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이 차는 시동이 그냥 자동 감지라고 할까요? 그냥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시동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전석에서 딱 이탈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제주도에서 아이오닉 5 리뷰를 하면서 이걸 까먹어가지고 못 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격은 사실은 이제 프로급이다 보니까 뭐 중간 정도에서 된 것 같은데 기능은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운전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이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같이 운전할 때는 가끔 가족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처음에 살 때 우와 하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안마. 그래서 안마를 작동을 시키면 대략 15분 내외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안마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손 모양을 이제 운전하고 있으니까 두 손은 못 쓰지만 이렇게 소심하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고양이 안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마 받고 있다, 운전하는데 누가 안마해 주는구나,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문을 열고 딱 타면 운전석과 조수석 동시에 뒷자리로 좀 차가 좀 밀려서 조금 탈 때 편하게 타고요. 착석을 딱 하게 되면 다시 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런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비상등 위치는 적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중앙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처음에 이렇게 뽑고 할 때 기대 심리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이제 한 2개월 조금 넘게 타고 있는 것 같은데 81,000km를 탔으니까 많이 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전기차를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완속 충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기차를 첫 번째 쉐보레 볼트라는 차를 2017년도에 뽑았어요. 그때 한 19만 킬로 정도 타고 얼마 전에 이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는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인데요. 지금도 타고 있고 약 15만 킬로 정도 현재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세 번째 차인데 지금 현재 8만 1,000킬로 정도 됐죠. 이런 거를 말씀드려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정말 마니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느끼고,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제가 이제 벤츠를 타고 다녔었는데 내연기관차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경제성은 정말 원기척입니다. 다만 초창기 때 나왔던 차들하고, 그다음 지금 뭐 ID4도 완전 신형은 아니죠. 제가 2022년 9월에 뽑았으니까요. 근데 완전 신형은 아니지만 제가 굳이 비교를 좀 하자면 일단 승차감은 당연히 전기차가 편안하고, 유지비 면에서는 저는 정말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벤츠 E클래스를 탈 때도 한 29만 킬로 정도 탔었는데 그때 정말 유류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전기차를 타면서 제가 이 세 대를 다 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워셔액만 잘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하나요? 네, 디스크 패드? 이런 거를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만 이제 약간 그 리콜 같은 이슈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쉐보레 볼트 차도 배터리 전체를 교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도 배터리 전체 교환을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고 있는 이 ID4는 정비를 한번 받았더니, 제가 이제 배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셀 자체 전체가 4개의 패키지로 전체 84kW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두 개 정도를 교환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야, 핸드폰도 얼마 쓰다 보면 막 배터리 성능 확 떨어지는데 이 전기차는 그런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차 19만 킬로, 두 번째 차 코나도 15만 킬로, 지금 이것도 8만 킬로잖아요. 떨어지는 건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뭐 2.5도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겨울철에는 당연히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데, 제가 여름에 이게 공인으로 인증받은 게 405km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5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좀 해보면 여름철에는 한 460에서 잘 나오면 500까지도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90% 기준 약 370 내외였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100%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뭐 400k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죠. 변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도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시트하고 그다음에 핸들 히팅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터를 틀게 되면 현재 저는 20도로 이제 맞춰놨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22도 이렇게 올라가고 조수석도 따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D님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게 되면 약 10에서 15%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어컨 버튼을 또 누르게 되면 지금은 동일하고요. 버튼 세기를 좀 더 세게 가볼까요? 가면 약 맞습니다. 한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도 떨어집니다. 제가 일단 줄이고 가도록 하고요. 우리 PD님 추우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케어 쪽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되게 만족스러웠고 지금도 만족하고 있는데요. 에어케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공기청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게이지가 올라간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클리닉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걸 딱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케어 되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그래픽이 선명하죠, 그죠? 이게 이제 12인치 화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하는 화면이라 이렇고요. 본 화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양한 메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메시지 하나 이렇게 떠 있는데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 조금 이 인포테인먼트 조작이 약간은 좀 현대차에 비해서는 좀 직관적이지 않다.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정비 점검 의뢰가 떠 있는데 12월 26일에 예약이 돼 있어서 그때 한번 받아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내부 외부 옵션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좀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용은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몇 가지가 뭐냐면 일단 공조 장치가 느리게 작동합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도에서 아이오닉 5를 타면서 비교할 때 우와 이거 빠릅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 현대차나 뭐 쉐보레 볼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타면 제가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바로 그냥 샥 하고 나오는데 이 ID4가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독일차 아닌데 벤츠 탈 땐 또 안 그랬었는데 이 차는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답답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양한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냐면 일단은 운전이 조금 재미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당연히 뭐 이렇게 요즘 뭐 핸들 다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이따가 제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좀 달릴 수 있는 도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이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반자율주행 정도죠. 뭐 차선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얘가 잘 잡고요. 그 다음에 앞차 거리 이런 것도 되게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고양시를 가고 있으니까 자유로 정도에 들었을 때 되면 그런 기능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참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문 자동차 리뷰가 아닙니다. 저희 그냥 농산단 채널을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인데 운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더라고요.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이게 제가 쉿 그러면서 그때 저희 콘텐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30년입니다. 30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냥 우리도 한다 이런 컨셉으로 리뷰를 하는 건데 그냥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계속 어떤 좋은 점, 장점 이런 거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이 독일차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 안전에 관한 것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쉐보레 볼트를 탔을 때도 그렇고 코나 일렉트릭을 탔을 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ID4 이렇게 세대째 전기차를 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가 가장 믿음직스럽습니다. 뭐 등급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는 좀 다양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제가 뭐 졸음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브레이크를 딱 이게 안전벨트를 쫙 잡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어이 놀래라 이러고 깨거든요. 물론 졸음 운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적도 있었다 이런 느낌이죠. 대신에 이제 이 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뭐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보는 것이 약간은 불편하다, 현대차에 비하면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공조기가 좀 늦게 좀 이렇게 작동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 핸들을 딱 틀 때 이 조향각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3차선 이제 편도 3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유턴을 해야 되거나 좌회전을 한다 라고 보면 정말 얘 거짓말 안 하고 얘는 차선 2개면 됩니다. 2개가 살짝 넘을 수 있겠나요? 네. 그러니까 가끔 놀랍니다. 경차도 저보다 크게 돌더라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짧게 돌고 작게 돕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차 전쟁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주차 전쟁이긴 합니다만 유럽에서는 좁은 길이 굉장히 많고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차를 대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앞뒤, 전후, 후진 그러니까 차를 빼고 넣고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이 각을 굉장히 잘 주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 차의 운전 습관을 들이다 보면 좀 많이 껐거든요. 핸들을 많이 틀었을 때 약간 바퀴가 밀려서 같이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바퀴가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차가 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틀어져 있고 각도는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겨울철에 가끔 좀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후륜입니다. 후륜.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독일 차들을 탔었는데 제가 독일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헉 하고 놀라는 게 뭐냐면 겨울철이에요. 제가 2022년 9월에 이 차를 뽑고 역시 그해 겨울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당황이 그거였습니다. 첫 당황이 뭐였냐면 겨울철인데 차가 그냥 디스코를 추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 정말 우리나라의 소형차, 경차 다 올라갑니다. 근데 제 차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간 맞다, 이 차도 후륜이지, 이 차도 독일 차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아예 차를 안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약간의 후륜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대신에 후륜이 주는 장점도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승차감. 승차감은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뭐 모든 전기차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오히려 터널에 들어오면 소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다 보니까 이게 소음처럼 느끼긴 하는데 이거는 이 차는 나름대로는 소음에 관해서는 잘 방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D4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차는 앞, 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전기차가 무겁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81,000km쯤 탔잖아요. 근데 타이어 딱 한 번 교체했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면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구하기가,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그나마 뭐 좀 대중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데 앞바퀴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요는 저렴하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는 제가 뭐 스노우 말고요, 일반 타이어 교체할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한 30만 원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두 개 다. 아니요. 그 정도 들었나요? 예. 근데 앞바퀴는 한 6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비싸구나. 그리고 타이어 이제 정기 점검하러 센터에 들어갔더니 타이어 어디서 구했냐고 저한테 오히려 그 정비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이제 링크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구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헐 하고 한번 당황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완전 도심이네요. 그죠? 저희가 이제 고양시 자유로를 타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관통하게 될 건데 완전 도심입니다. 혹시 뭐 제가 바깥 풍경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 PD님 창문 한번 박쪽으로 찍어 보시겠습니까? 네. 양재역, 양재 IC 이제 표지판이 보이고요. 뭐 아직도 좀 불긋불긋한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이거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시원하게 달리는 코스가 나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저는 이제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산속에 살아서 저희 집에 주차장에 완속 충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도 물어봐요. 한 달에 이렇게 많이 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전기차가 2대가 있는 건데 저하고 와이프하고 한 대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충전비가 얼마나 오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략 한 10만 원 내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때는 전기요금 할인도 좀 있고 그랬는데 요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나오고요. 월 평균 주행거리는 제가 대충 따져봤을 때 약 3,300에서 뭐 많이 탈 때는 한 4,500에서 5,000까지 타는 것 같으니까요. 그걸 대비해 본다라면 경제적이구나. 역시 이런 느낌일 거예요. 대신에 제가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급속 충전은 제가 좀 팁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유는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뛸 때 뭐 지방을 가야 될 때 이때 빼고는 웬만하면 제가 완속 충전을 집에서 하고 다니는데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가 전기세가 가장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에 태양광도 설치를 해놨는데 가끔 이제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220V로 전환된 일반 충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kW짜리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또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양재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가 좀 밀리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13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이해할 만합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히터도 틀어놨고요. 따뜻하고 다 좋습니다. 참, 요 얘기도 해드려야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특히 통풍 시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아쉽게도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히팅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통풍 시트, 그러니까 코나 일렉트릭을 타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이 차를 중심으로 타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엉뜹니다. 엉뜨. 지금 제가 엉덩이가 뜨끈뜨끈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요게 아까 제가 참 타이어 규격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뒤 바퀴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죠? 뒷바퀴가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처음에 사실 저도 이 차를 구매할 때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었고요. 구매하고 나서 드럼 브레이크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제가 너무 이렇게 관대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화물 차에나 쓰이는 게 드럼 브레이크인데 뭐 원가 절감을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원가 절감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능적인 측면인데 정말 브레이크가 칼같이 잡힙니다. 칼같이.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5를 탈 때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렌트해서 탈 때는 못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브레이크를 잡고 또는 출발하고 멈췄을 때 되게 조용하네. 그런데 이 ID4는 이 드럼 브레이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 차가 뭐 많이 달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가끔 끽끽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버전에서는 어떨까 이게 저도 궁금은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센터를 다니면서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폭스바겐 그 쉽게 말하면 정비센터가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실 아까 이제 그 정기 점검 메시지가 뜬 것도 거의 한 2달 이상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약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정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나 일렉트릭은 제가 뭔가 정비를 딱 들어가면 그냥 거의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전체 교체할 때도 하루 만에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독일 차들의 특징일지 아니면 유럽 사람들의 그런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정비가 좀 길다라는 느낌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차가 주차돼 있을 때 제 차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저는 정차하고 주차를 했는데 이제 상대방 차가 후진하면서 제 앞범퍼를 이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연락이 와서 내려가 보니까 어머, 내 차 이거 새 차인데 아마 이 차를 뽑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냥 타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새 차잖아요. 물론 이제 500만 원 더 주고 산 중고차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새 차인데 안 되겠다. 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정말 도색 정도였거든요. 도색 정도 하는 거였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제가 한국 차였으면 우리 국산 차였으면 한 3일이었으면 됐을 텐데 이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다. 꼼꼼하게 봐주고 이런 거는 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처음 뽑아서 딱 이제 가족들을 태웠을 때 이제 승차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전기차를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벤츠 E클래스하고 B클래스 이게 두 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의 느낌과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안쪽에 어떤 마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고 나름 승차감이 사실 이제 벤츠도 뒷자리가 좁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한다면 마이비란 B클래스는 거의 SUV랑 같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 뒤에 타거나 앞에 타거나 하면 편안했던 느낌이 듭니다. 편안했던.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쉐보레 볼트라는 차를 딱 처음에 탔을 때 너무 작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플랫폼이 잘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용 플랫폼 전용인지 그걸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하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바닥이 평평해요. 뒷자리가. 그래서 나름 생각보다 전체 외형 크기에 비해서는 실내가 잘 나왔네. 근데 막상 앉아보면 경차보다 조금 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로 또 구매한 것이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었잖아요. 코나 일렉트릭은 일반 내연차랑 다 동일했는데 배터리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좀 좁았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은 싫기도 했고요. 이게 좀 뒷자리가 평평하지 않고 좀 좁은 느낌. 그래서 좀 싫다는 표현보단 불편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랬는데 이제 뒤에 딱 우리 아이들이 딱 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멀미 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익숙하지 않을 거죠. 어떤 거에 익숙하지 않았냐면 전기차는 쉽게 말하면 이제 토크라고 표현할까요? 풀파워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악셀을 딱 밟기만 하면 바로 샥 치고 나가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꿀럭꿀럭꿀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볼트를 처음에 운전할 때도 그랬고 코나를 이제 1년 후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코나 일렉트릭을 1년 후에 구입했잖아요. 그때까지도 감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차를 운전할 때쯤 되니까 감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는 이제 이질적이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아이들도 벌써 많이 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차감을 말씀드리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운전자의 어떤 운전 습관에 따라 그 승차감을 형성해주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약간 조심조심, 소심하게 운전한다는 표현보다는 교통벽구도 웬만하면 잘 지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과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운전을 아빠 운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조심 운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뭐 과속이나 급출발 급정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 피디님도 옆에서 아마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감하시면 카메라를 끄덕끄덕. 예, 역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이제 서울을 아직 못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재 쪽을 가고 있는데, 혹시 피디님 저기 좀 찍어 주실래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탑이죠. 네, 현대 자동차 그룹이 보입니다. 네, 현대, 기아 마크가 보이네요. 사실 뭐 저희 농산당 채널에서도 현대 자동차 뭐 아이오닉 5 리뷰도 한번 해봤고요. 부족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법규 이런 것도 계속 저희가 시리즈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신기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게 뭔데 얘기했더니, 영국에서 코나 일렉트릭, 그 뒤에 ID4 이렇게 정말 나란히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ID4가 유럽에서 많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영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나 일렉트릭이 저희 집 차랑 똑같은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와 대박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여기는 항상 정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차들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는 E400이 있네요. 전륜 구동이네요. 포매틱. 제가 이 조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산속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차가 또 있어요. 저는 이제 르노 세닉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코나 일렉트릭을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까 해서 그 차를 보고 있는데, 뭐 내년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차를 사면 무조건 전륜을 사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였죠. 네, 제 기억에는 11월 28일 이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이제 대학교 교수니까 강의를 해야 돼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저희 동네에 눈이 50cm가 넘게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일기예보 보니까 뭐 25cm, 30cm 얘기하는데 뭐 정말 50cm나 돼요 그러는데,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니까 저희 집 마당에 정말 거의 50cm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차량은 마비였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을 자아내는 차들, 바로 전륜구동, 사륜구동은 어렵지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전기차를 사면 무조건 사륜을 사겠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요즘 뭐 그 열혈사제 2가 시즌 2가 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폴스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 악역을 맡은 그 배우는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폴스타 2를 가끔 타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로 나오는 이한희 배우는 폴스타 4를 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드라마 상에서입니다. 저도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폴스타 2도 보고 왔고요. 폴스타 4, 사실은 폴스타 4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고 왔는데, 전시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명확하더라고요. 뭐가 명확하냐면,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건데, 폴스타 2는 어쨌든 폴스타는 그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디자인 출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디자인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폴스타 2의 경우에는 그냥, 물론 이건 제 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폴스타 2가 전기차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뒷자리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뒷자리의 공간에 그 내연기관에서 그대로 이제 그 어떤 플랫폼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 예쁘고 다 괜찮고 특히 가격도 정말 착하고 좋았는데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뭐 폴스타도 좋은 차입니다. 제가 그 차를 뭐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침 저도 그때 이제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폴스타 4에 대한 기대도 많고 딱 이제 전시장 가서 일단 아직 시승은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들어가 봤을 때 와 좋더라고요. 정말 획기적이다.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그게 100kW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도. 그리고 뭐 인증도 500이 넘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아직 그쪽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게 차가 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로로 팔을 이렇게 벌려봤을 때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주차 시 문을 열고 닫을 때 옆차에 간섭을 받지 않을까, 또는 내가 간섭을 주지 않을까, 이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제가 시승을 못 해봤긴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ID4를 타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 차에 또 뭐 기회가 돼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폴스타 4도 한번 사볼까 생각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차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ID4를 타면서 만족을 제가 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폭스바겐 차가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벤츠 EQE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봤고, EQE SUV도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Q4 이트로는 실제로 사전 예약해서 기다렸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BMW iX3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i5도 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판단 기준 다르겠지만 차를 제가 이렇게 한 30년 정도 이제 군 운전병 출신이기도 하고 그 경력까지 포함해서 30년인데 타보니까 차는 차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말 벤츠 E클래스 타고 다닐 때 풀 튜닝, 뒷자리 전체 다 모니터, 그 다음에 안마 의자 다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안녕하고 보낼 때는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 몇 년식이고 몇 킬로 탔어요? 제가 29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약간 관념이 바뀌어서 차는 차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때 보면 이 전기차의 가격대, 즉 가성비로 놓고 보면 이 ID4는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이었죠. 제가 살 때야 뭐 반도체 대란이다. 그 다음에 뭐 대기에서 1년 반, 뭐 2년 이렇게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얼마 전에 뭐 폭스바겐 대란? 이런 용어가 떴던 적이 있어요. 봤더니 이 ID4를 3,600인가 7천만 원까지 할인을 해줬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이 ID4 프로는 이제 일반적인 공식 가격이죠. 이게 5,990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 ID4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 ID 시리즈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유튜브 채널 중에 유명한 채널 많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뉴스도 접하고 하면서 ID7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언제 들어오니? 혹시 이 관계자분들이 폭스바겐 코리아 뭐 이런 분들이 보신다라면 제발 ID7 좀 한번 들여와 주세요. 네, 그러면 아마 물론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폴스타 4하고 ID7 혹은 이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코녹스 EV, 그다음에 뭐 블레이저 EV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들어와야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국산차로도 이렇게 넘어와 보면 저희가 제주도에서 아이오닉 5 리뷰를 해봤잖아요. 물론 사실 그때 뭐 약간의 혼도 많이 났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버전 차가 아닌 구버전 차를 했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회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이오닉 5를 신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주도에서 렌트를 해서 운전해 봤는데 정말 괜찮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국산차의 위용이 상당하잖아요. 상당한데 기술력에서 앞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코나 일렉트릭을 현재 뭐 현대 걸 타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인 성능인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배터리 기술력 같아요. 물론 뭐 ICCU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거랑 거의 동급차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같은 양을 충전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한 3, 40km가 이 ID4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와 하고 엄지척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온도라든지 날씨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1월 달에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11월 달에 비교를 했을 때도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실제로 타고 있으니까 이 ID4를 11월 달에 충전량과 주행 가는 거리, 그 다음에 동일한 시기에 뭐 온도 차이가 뭐 제주도가 조금 따뜻하니까 뭐 한 몇 도는 더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의 효율성은 뭐 한 3, 40km는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국산차가요. 그리고 제가 코나 일렉트릭이 지금 15만 킬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놀라지 마세요. 요즘에 충전하면 몇 킬로 타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400km, 420, 30km는 그냥 나옵니다. 지금 날씨에도요. 그래서 야 정말 이 기술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양재 꽃시장 AT 센터 근처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양재 꽃시장도 보이고 하네요. 여기는 늘 병목 현상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도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쯤에서 간단한 도심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 제가 자유로에 들어서면 약간의 좀 뭐 과속은 아니고 좀 속도를 올려가면서 이 차의 어떤 다양한 성능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